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요, 현대차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 주가까지 공개를 좀 해주신다고 앞서서 제가 힌트를 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엔딩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네. 현대차가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이유들 하나하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도 공장 IPO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착착 진행이 되는 거 보면 그 전부터 준비를. 다 빅픽처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는 글로벌 IB 5개사에서 벌써 프리젠테이션 들어가고 주관사 선정하려고 그들이 뭐 경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고 큰 쪽이고 거기서 진행들이 돼가고 있다는 쪽에서 이게 그냥 한갓 나왔다가 또 뭐 단독 보도로 나왔다가 그냥 네. 이렇게 묻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서 프리젠테이션 다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의도겠죠. 그런 쪽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거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화된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인도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인도에서 두 번째 큰 공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만 한 2개 정도, 챈나이 쪽에서 2개 공장 보유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현대, 기아 다 합쳐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900만 대까지 나올 정도로 점유율이 21.3%입니다. 그러면 꽤 잘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IPO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2019년도에는 1조 1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네. 전기차 라인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인도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커질 시장이죠. 이 커질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아놨다라는 쪽에서 이 가치가 재부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까지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구주 매출까지 따져서 보게 되면 한 4조 원은 조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네. 느낌이죠. 전혀 기대가 없었던 뉴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호재도 막 나오나 봅니다. 네. 네. 참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외신 보도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현대차 인도법인은 올해 말 인도 증시 상장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에 성공한다면 인도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주식 공모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주가에는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부정적인 거는 별로 없겠죠.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네. 보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중복 상장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큰 IPO가 나왔을 때 시장 자체를 약간 희석시키는 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를 보게 되면 뭐 한국 시장은 계속 기업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만큼 증자하는 꼴이 돼서 희석되는 과정이 나온다. 네. 라는 쪽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지수 자체가 못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는 좀 상관없이 그나마 해외 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복 상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자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아니죠. 그 인도 증시에 네. 예, 상장을 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요즘 핫한 중국은 반대고요. 인도는 부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외국인들 자본들이 좀 빠져나오는 쪽에서 공급망 재편을 할 때 편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공급망 재편들이 다 인도로 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서 어느 정도 증시도 그렇고 작년에 인도 증시가 18.4% 올랐습니다. 거의 지수가 20% 오를 정도면은 상당히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좋은데요? 부분으로 봐야 될 네.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장을 한다. 막 떠오르는 시장 쪽에서 상장한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은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인도 공장 IPO 가능성이 있을지 현대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세트처럼 기아도 점검을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들. 네, 욕구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네. 보다 보니까 기아도 인도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챈나이 지역 쪽에서 아난타푸르. 어렵습니다. 이거 다 인도어리겠죠? 네. 예.
거기서 기아도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런 과정을 펼쳤을 때 기아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생기는 건 마련일 텐데,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 봤었을 때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진행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을까라는 쪽은 들어오는데, 지금 굳이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뭐 확대를 시키려는 것보다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실적 괜찮아서 뭐 현금으로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렸다가 형님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다음 또 그렇다고 하고 또 바로 IPO 들어온다 그러면 네. 약간 또 그런 느낌도 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후차적인 입장 쪽으로 가능성만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당장 눈앞에 벌어질 상황까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현대차, 기아 어떤 전략들이 유효하게 앞으로 모멘텀이 되어줄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포드의 사례만 본다 하더라도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를 견인한 게 전기차는 줄이고 내연기관은 늘린 게 통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각하는데 판매 전략 변화 있을까요? 지금 그게 대세입니다. 네. 전기차를 막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가장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충전소가 불편하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생각보다 네. 효율이 안 나온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리 비용 내주고 자동차를 산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좀 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 둘 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또 판매 성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잘 나가는 걸 잘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브랜드죠. 네,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고급화 전략이 좀 통했다. 그러니까 약간 현대차인 거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네시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말고요. 네. 이제 해외에서는요. 네, 다른 브랜드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랑 똑같은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비싸게 파는 게 성공을 했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현대 기아차의 또 강점이었던 SUV 이쪽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비싼 차를 잘 팔았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전기차 전략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회사 입장적으로는 유지하겠다. 특히 이제 올해 말쯤 가게 되면 미국의 조지아 공장 가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전기차 쪽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네. 그 빈틈을 뭘로 채우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의외로 5대 중에서 한 대는 하이브리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쪽도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잘 나가는 모델 쪽에서 하이브리드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니발. 카니발도 하이브리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료효율 좋고 거기다가 그대로 쓰게 되면 요것도 또 잘 팔리지 않을까. 한번 저도 관심이 생기는데요. 큰 차 타시죠, 우리 형님? 네,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큰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버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쪽도 아마 전기차의 공백을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 미국 대선이 참 네. 우리 시장 안에서 각종 영역에 지금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현대차 주가와도 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이 IRA도 폐지가 되고 각종 배기가스 규제도 철회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향후 전망을 어떻게 저희가 예측하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때문에 부각해서 나온 게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기차,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풍력 다 별로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 과거를 계속 또 돌아간다라는 입장 쪽에서 오히려 지금 기존 법안들 폐지할 가능성들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원래 강력하게 나의 마초적인 입장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이거 아니고 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기존 법안들 폐지하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원 거치고 상원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직 민주당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다 리젝트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는 그럼 그 이상으로 어떤 뭐 지원책들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공화당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래도 화석연료 에너지에 조금 더 진심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마 내연기관차 정책은 유지되는 정도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전략들이 바뀔지는 아직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뭐 전기차를 통해서 IRA 법안을 뭐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면 수혜일 정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아직은
또 막상 당선되고 나서의 어떤 전략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얘기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예측하기도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서 이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염두는 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의 어떤 해석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저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지 주가 리레이팅 구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죠. 목표가요? 네. 네, 요거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네, 네. 보여주세요. 월봉입니다. 네, 월봉인데 올해 횡보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이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주주 가치까지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은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바싹 들어오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일단 기점이 25만 원 같습니다. 요 쪽에서 일단은 여기가 월봉상에서도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뭔가 좀 변화가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배당을 노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번 배당이 기준이 3월 중에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4월 초에 배당 기준이 결정되고 한 뭐 4월 말쯤에 이제 배당금 지급되는 그런 구조로 나올 텐데 그걸 노리고 같이 들어갔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약간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대차에 대한 변화 가능성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배당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당 나오고 나서는 출렁임이 나오겠지만 네. 그냥 밀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과정을 봤었을 때 25만 원대가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은 25만 원대 기점에서 좀 비중을 살짝 줄여서 좀 부담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정한다라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수 대표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워낙 시장을 잘 보시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런 전략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간은 좀 마무리해 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